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되짚어보고 진행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태틱 같이 살펴봤어요. 스태틱은 잠시만요. 자, 화면 바로 켜드릴게요. 자, 다시. 자, 스태틱은 우리가 인스턴스에다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개성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또는 이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들은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죠?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공유 자원을 어디에 붙여 놓는다? 클래스에 붙여 놓는다. 그래서 코드상에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해당 변수라든지 메서드는 클래스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스태틱이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자, 그래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쓰는데 무작정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모든 인스턴스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스턴스가 다른 인스턴스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들만의 어떤 개성이 깨질 수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그 객체 지향에 위반되기 때문에 스태틱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관리 기능 만들기, 그 소스 코드를 대강 제가 작성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푸신 분들은 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못 푸신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메인에서 void main, 자, 요거는 메서드라는 거 이제 아셨죠? 요 괄호 열고 닫고 요 사이에 있는 건 매개 변수라는 것도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태틱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퍼블릭.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릭이 뭐 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퍼블릭 요거를 자바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접근 제어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접근 제어자라는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거 퍼블릭,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그리고 프라이빗.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접근 제어자는 변수, 클래스, 변수, 메서드에 붙여서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래서 클래스나 변수, 메서드 앞에 붙인다 그랬죠? 요 메인 메서드도 지금 퍼블릭으로 접근 제어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퍼블릭이 뭔지 한번 볼게요. 퍼블릭은 모두 사용 가능. 퍼블릭이 붙은 자원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객체가 사용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점점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모두에게 개방을 한 거죠, 자원을.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객체만 사용 가능. 플러스 상속관계.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자바2 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관계에 있는 것들 또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접근 가능한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디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프로텍티드에서 상속관계를 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요거는 자기 자신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붙이냐면 이 메서드라든지 또는 변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변수 만들었을 때 요 앞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퍼블릭이나 스태틱, 스태틱 아니죠, 죄송해요.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디폴트 있죠, 디폴트. 이 디폴트도 접근 제어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접근 제어자라는 걸 아무것도 안 쓰고 변수를 그동안 선언했잖아요. 메서드라든지. 이거는 접근 제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쓰면 그냥 디폴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 접근 제어자를 갖고요. 그래서 이 int a 디폴트죠?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이 a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애들만 접근 가능해요. 여기서 패키지는 뭐냐면 그냥 폴더 같은 거예요. 폴더.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접근 가능하고요. 다른 폴더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패키지거든요. 폴더 같은 거예요. 이 폴더에 자바 파일 몇 개 있고 이 폴더에 몇 개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퍼슨 있어요. 퍼슨, 그죠? 퍼슨 클래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메서드는 일단 지울게요. 자,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지금 패키지 다른 거 보이시죠? 이 퍼슨은 0105 요 폴더에 있고, 이그제몬 지금 제가 하는 거는 0107 요 폴더에 있습니다. 자, 또 퍼슨 만들어 볼게요. 자, 빨간 줄 뜨죠? 일단 이 퍼슨이라는 존재를 이그젠 클래스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패키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클래스를 보고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그젠1 입장에서는 같은 폴더 안에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다 알려줄 수 있어요. 너 이 0105 폴더에 들어가면 퍼슨이란 클래스 있다 라고 알려주면 되죠. 이 파일에. 자, 그거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맨 위에 있죠. 패키지 다음 줄 여기에서 import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import 하시고요. 패키지 명이 J2020 2021 0105 이 안에 퍼슨이라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빨간 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import는 해당 클래스의 위치를 알려줘서 요 자바 파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클래스를 참고해서 인스턴스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구조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1.ag 그죠? p1.name. 자, 요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도 p1.ag name. 자, 잘 나오죠? 자, 지금 다른 패키지인데 접근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age랑 name이라는 요 요소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이유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퍼블릭은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패키지가 다르건 뭐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요 age 같은 경우는 퍼블릭을 빼볼게요. 빼면 뭐다? 디폴트죠. 그리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객체들끼리만 사용 가능한 거죠. 자, 패키지 다르죠? 그래서 이그제몬이 이 퍼슨에 있는 age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접근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간 줄 뜨죠? name은 잘 접근해서 빨간 줄이 안 뜨는데 age는 빨간 줄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면 퍼슨에 age라는 걸 찾을 수가 없고요.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대신 제가 이 퍼슨 얘를 여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줄 사라졌죠. 퍼블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니까 디폴트 접근 제어자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접근 제어자라는 건 다른 곳에서 해당 자원을 사용할 때 그 권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프로텍티드는 사실 좀 특수한 경우고 디폴트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 상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퍼블릭 알았고요. 디폴트 알았잖아요. 프라이빗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이빗은 가장 폐쇄적인 건데 만약에 같은 패키지 안에 있더라도 이 나이를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 설정해 버리면 사용 못합니다. 역시 왜? 프라이빗 붙은 건 자기 자신만, 그러니까 이 퍼슨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접근 제어자는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쓰는지를 알아야죠. 접근 제어자 왜 쓰는지. 자, 접근 제어자를 왜 쓰냐면 여러분 요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는 최초로 뭐가 존재하냐면 데이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료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클래스가, 그죠?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와 이름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능을 만들죠. 메서드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메서드는 자료에 의존한다고요. 그죠? 왜냐면 이 자료를 어찌저찌 해가지고 막 절차를 해서 막 가공을 하는 게 메서드니까 결국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서드가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얘네들은 유기적이죠, 되게. 자,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구현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흔들리면 얘네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죠? 같은 생태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 컴퓨터 조립 같은 거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완제를 사면은 뭐 삼성 거나 LG 거 사면은
좀 성능이 가격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품들을 다나와 같은 데서 하나씩 알아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살 수가 있어요. 고성능의 부품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CPU 그리고 뭐 메모리, 그래픽 카드, 그리고 뭐 파워 뭐 이런 거, 뭐 메인보드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조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조립을 합니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뭐 메인보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비로소 하나의 컴퓨터로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죠? 이 중에 GPU 하나 없으면, CPU 하나 없으면, 메모리 없으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메인보드.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컴퓨터 부품 보는 걸 좋아하시는지 보통 이렇게 만들고 케이스 이렇게 씌우잖아요. 근데 안 씌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연결만 해놓고 컴퓨터 작동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 없거든요. 혼자 쓰면. 근데 조카가 놀러 왔어요. 조카가 놀러 와서 내 방에 와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걸 잡아 뜯어요. 아니면 얘가 막 때려가지고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던 컴퓨터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 외부에 노출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가 와가지고 망가뜨린 거잖아요. 조카가 이 컴퓨터가 이게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와서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생태계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케이스를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조카가 와가지고 케이스 그냥 건드려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재미없다고 가겠죠. 그래도 버튼 하나 누르면 컴퓨터 잘 켜지고 잘 작동됩니다. 자, 요런 느낌 지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 밖에 감싼 거 있죠? 요거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부품들 있죠? 요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함부로 바꾸면 얘네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하나라도 잘못 바꾸면 이 클래스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의 노출을 막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얘네들이 활용되게 하겠다. 외부의 접근을 막겠다. 뭡니까? 이게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접근을 프라이빗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이 클래스 안에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잘 외부의 그런 개입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좀 연약한 부분들을 좀 단단한 캡슐 같은 걸로 감쌌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내부의 구현을 숨겼죠. 볼 수 없을 뿐더러 외부의 개입에 튼튼한 거죠. 그래서 캡슐을 감쌌다 해서 이걸 캡슐화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캡슐화. 이런 방법론을.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캡슐화입니다. 이거 함부로 접근해서 망가뜨리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적인 이 생태계를 감싸서 이 캡슐만 들고 다니면 내부가 고장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캡슐화라는 거고요. 캡슐화를 할 때 필요한 게 접근 제어자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안 하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 요거 빨간 줄 뜨는 거 잠깐 다시 원복하고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스라고 할게요. 자, 해서 얘를 뭐라고 하지? 그냥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0 넣어놓을게요. 일단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디바이드. 자, 해서 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면 여기 숫자 하나를 받고요. 자, 이 받은 숫자를 여기 설정된 값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자, 2로 한번 나눠보죠.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궁금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스태틱을 굳이 안 쓸게요. 그냥 지금 우리 스태틱 하는 게 아니니까. 인스턴스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자, 해서 메스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고요.